이번 시간은 그 집합 건물의 대지권에 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이 대지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지권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해서 대지권 미등기 문제, 대지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 그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용어가 의미하고 있는 그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매각 물권 명세서상에 발견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신축 아파트의 대지권 미등기 질문 볼게요. 입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 표시되어 있대요. 대지권 미등기로 표시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는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서 건물 있고 그 위에 밑에 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들은 그 대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등기상으로는 따로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각 물권 명세서상을 봤을 때는 미등기래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가 되지를 않았는데 감정평가서상에는 건물 가격 얼마, 토지 가격 얼마 이렇게 평가가 됐다라는 거죠. 평가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인데도 대지권 미등기인 이유는 무엇이고 낙찰받으면 대지권도 함께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대지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죠. 자, 여기 뭐 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정리 전에 일단 대지권이 뭔지를 좀 먼저 볼게요.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뭐 아파트가 한 동일 수도 있고 여러 동일 수도 있겠죠. 또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위에 전부 다 100세대가 있다. 100세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뭐 우리 계산하기 쉽게 뭐 1000평이라고 할까요? 1000평 토지입니다. 이 1000평 토지 위에 100세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될까요? 여기 뭐 100명의 사람이 각각 101호서부터 102호, 103호 뭐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될 것이냐? 결국에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토지 소유권은요, 이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가 됩니다. 근데 단순 공유가 아니라 이 공유가 이 집합 건물에서 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 구분 소유 부동산 건물 부분에 대한 대지 사용권이다라는 취지를 등기하는 것이 대지권입니다. 그게 대지권 등기예요. 자, 대지권이라는 거는 대지 사용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 공유가 단순 공유가 아니라 집합 건물의 대지권이다라는 취지를 등기하는 것이 대지권 등기입니다. 요 자체를 요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다라는 얘기는 대지권이 없다는 얘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대지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았다. 이거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이 없어서 등기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있지만 그 취지를 등기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등기되지 않으면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요거 좀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또 정확하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서는 전유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대지권의 처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강행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못 바꾸는 겁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대지 사용권은 내가 그냥 갖고 있고요. 101호 건물만 팔게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케이 하고 건물값만 줬습니다. 토지값을 빼고 건물값만 줬습니다. 그래도 이 토지의 대지 사용권은 매수자한테 넘어갑니다.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강행 규정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근데 질문으로 가보면 신축 아파트인데 왜 대지권이 없나요? 오래된 그 아파트에만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토지가 건축 당시에 한 필지가 아닌 겁니다. 뭐 그 옛날 구옥들이 많은 허름한 건물들이 많은 여러 개의 필지를 다 그 지주 작업이라고 하죠. 작업을 해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조합이 설립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뭐 100개, 200개 필지를 다 합해서 아파트 단지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공사를 하는 중에는 토지가 몇 필지예요? 200필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200필지를 먼저 합필을 해놓고 하나의 필지로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다 올라가서 사용 승인, 옛날 말로 말하면 준공이죠.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는 준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만,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사용 승인 후에 토지 지적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필지로 합필하고 지목도 전도 있었고 대지도 있었고 임야도 있었고 뭐 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거를 다 아파트 부지니까 대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지적 정리가 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0개의 필지가 있는데 그 200개의 필지 등기부등본에다가 한 호실별로 다 200번의 대지권 등기를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사가 완공되고 사용 승인이 나면 분양회사는 수분양자,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죠. 수분양자한테 분양대금 잔금을 받고요. 키를 넘겨줍니다. 키를 넘겨줘요. 그럼 그때부터 입주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용이 가능하고, 또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나와 있으니까 건물 소유권을 또 넘겨줘요. 근데 대지는 아직 지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여전히 건설사 또는 조합 소유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적 정리가 되면 그때 수분양자한테 대지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가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안 넘어간 상태에서 경매가 나오면 대지권이 미등기니까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매각물권평등세서에.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대지권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대지권이 있지만 등기를 안 했을 뿐이다. 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대지권이 있기만 하다면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대지권도. 그래서 나중에 지적 정리가 완전히 다 끝나고 그 건설사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일괄하여 대지권 등기를 해줄 때 그때 같이 곁다리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때 만약에 세대별로 대지권 등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비용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건 낙찰자가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토지 가격을 별도로 납부하고 그 대지권을 별도로 취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매각 시점 현재 대지권 미등기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대지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없다면 나한테 안 넘어올 것이고요. 있다면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넘어오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데, 대지권이 있다 없다를 뭘로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많은 매체들이 감정평가서에다 기준을 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봐서 대지권 가격이 포함돼서 평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매각 대상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낙찰 받아도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고, 감정평가서의 상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지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있기만 하면 감정평가서상에서 평가를 했든 안 했든 전유 부분을 소유한 사람이 대지권도 가져가는 겁니다. 없으면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서가 평가 내용은 판단할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매각물권명세서에 대지권 없다라고 표시가 됐는데 사실관계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있는 거고요. 대지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서 없으면 없는 겁니다. 물론 매각물권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낙찰자가 어떤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 또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하고요. 일부 승소 판결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차치하고요. 여기서는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봤을 때 매각물권 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를 것도 아니고요.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에 따를 것도 아니고요. 그럼 어디에 따르느냐? 사실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건요. 분양 당시에 분양회사가 대지권을 포함해서 분양했는지 이게 관건이에요. 대지권을 포함해서 분양을 했다. 근데 아직 지적 정리가 안 끝나서 전유 부분만 소유권을 넘겨줬고 대지권은 아직 분양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지권은 당연히 수분양자한테 넘어갔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유 부분을 취득한 자가 대지권도 취득한다. 이거니까요. 분양회사에서 수분양자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요거 등기 안 따라갔어도 당연히 이것까지 취득한 거고요. 여기서 또 낙찰자한테 넘어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지권 낙찰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봐야죠. 분양 당시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었냐 안 됐었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대지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 호실의 수분양자가 뭐
신축 아파트인데 1년도 안 돼서 경매됐다라고 한다면 분양잔금도 못 치렀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분양잔금을 못 치렀다라고 한다면 전유 부분,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분양회사가 안 넘겨주긴 합니다만 이게 뭐 1000세대, 2000세대다 하면 몇 집이 분양대금을 아직 미납했다. 그럼 걔네들을 빼고 분양대금 완납된 애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등기 이전을 해주는 게 번거로우니까 아직 미납된 호실까지 그냥 일괄해서 다 전유 부분의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유 부분을 넘겨줬다, 분양대금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넘겨줬다 그러면은 소유권 넘어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분양이라는 거는 법률 행위고요. 법률 행위는 등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대금을 다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는 당사자의 문제고요. 소유권이 수분양자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전유 부분 소유권 넘어간 거고요. 전유 부분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대지권도 당연히 따라서 넘어간 겁니다. 그건 문제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분양잔금이 완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지권은 낙찰자한테 넘어가긴 하지만 분양한 회사는 건설사는 뭘 주장할 수 있어요? 대금 완납되기 전까지는 등기 업무에 협조 안 해줄 거야. 이건 가능해요. 소유권을 안 넘겨줄 거야는 안 됩니다. 소유권은 넘어간 거예요. 등기는 아직 건설회사로 남아 있어도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그거에 대한 등기를 낙찰자한테 이전해 주는 거 등기 의무자가 인감증명서를 내줘야 가능하잖아요. 이거를 안 내줄 거야 하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주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대지권 미등기로 나왔을 때 첫 번째 파악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분양 대금에 분양 당시에 대지권을 포함해서 분양이 됐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분양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호실,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그 호실에 수분양자가 분양잔금을 다 완납했는지까지 파악을 하셔야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와 취득한 후에 내 이름으로 그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계속 답을 다는데도 계속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판례 한번 볼게요.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는 지적정리 후에 해주기로 약정했대요. 이해되셨죠?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우선 전유 부분은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7호 분양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307호 건물 부분입니다. 307호 아파트 현관문 들어가서 그 안에 공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 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 부분, 307호 부분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요. 낙찰자가, 제3자가 전유 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대지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그죠? 이미 그 분양회사가 건설사가 수분양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줬고요. 건물에 대해서 그걸 낙찰받았다고 한다면 낙찰자는 대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한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에 이어서 나오는 질문인데요. 대지권 등기, 그렇게 해서 대지권은 내가 취득한 게 맞습니다. 앞에 질문에서요. 대지권이 분양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건설사에 물어봤더니 그 분양 대금이 다 완납이 됐대요. 그러면 대지권 취득하는 거 맞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취득했습니다. 이제는 등기를 나한테 넘겨야 되는 일만 남았어요. 자, 경매 잔금을 납부한 후에 분양회사에 대지권 등기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답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랬더니 분양회사는 이 아파트의 수분양자,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을 당시에 현재 소유자였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소유자, 경매사건의 전소유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파트의 수분양자, 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수분양자를 찾아가서 어렵게 찾아가가지고 야 동의 좀 해달라고 했더니 당신 경매로 아파트 싸게 샀으니까 나한테도 돈을 좀 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 이쪽 낙찰자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주고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그냥 바로 내 앞으로 대지권 등기가 가능한가요?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뭐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한 호실이에요. 307호라고 볼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대지권을 포함해서 물론 지분이죠.
토지 전체가 아니라 몇 분의 몇 지분입니다. 포함해서 분양자한테 넘어갔습니다. A한테. 우리가 그 말하는 수분양자죠. 수분양자한테 넘어갔습니다. 근데 계속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요 건물 부분만 등기가 넘어갔고요. 요 대지권은 아직 미등기입니다.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분양사로 남아있죠. 그죠? 이런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이 질문에서는 바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바로 낙찰을 받았지만 B로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D로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질문자는 이 낙찰자 입장이죠. 그러면 법리적으로 볼게요. 분양 당시에 포함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분양사가 그 명의를 갖고 있는 이 대지권도 같이 가지고 온 겁니다. A 소유죠. 근데 아직도 미등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매매됐습니다. 그럼 B는 전유 부분의 등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아직 분양사 이름으로 나와 있는 대지권은 얘 거가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또 매매가 됐습니다. 뭐 C였는데 D로 잘못 적었네요. C라고 볼게요. 자, C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분양사 명의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 대지권도 역시 지금 C가 되죠. 낙찰받으면 내 거가 된 겁니다. 이거는 앞의 질문에서 우리 확인한 내용이고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등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죠. 내 거니까 내 이름으로 놓고 싶죠. 그랬을 때 요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따 뭘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분양사는 A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지 B나 C나 나한테 넘겨줄 의무는 없거든요. 이 A는요. B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지 C나 나한테 넘겨줄 의무가 없고요. 역시 C도 나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건을 갖고 소송으로 풀 때는요. 피고를 분양사, 피고 1, 분양사, 피고 2 A, 피고 3 B, 피고 4 D, C 이런 식으로 이 다수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분양사는 A한테 대지권을 넘겨라. A는 B한테 대지권을 넘겨라. B는 C한테 대지권을 넘겨라. C는 나한테 대지권을 넘겨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갔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현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법원에 나오지도 않아요. 왜 안 나와요? 자기는 어차피 값 다 받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대지권 내 거야. 주장해봐야 패소할 거 뻔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뭐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나와가지고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저항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식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서 현재 분양사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권을 바로 나한테 가져왔습니다. 근데 판례가 뒤집혔어요. 판례가 뒤집히면서 이 사람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분양사를 상대로 바로 청구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례가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 실제로 경험을 해가지고요. 그 사이에 꼈던 사람들을 다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서 피고 1, 2, 3, 4 해가지고 승소한 적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판례 볼게요. 분양자가 전유 부분의 소유자인, 분양자는 건설사죠. 전유 부분의 소유자는 현재로서 나고요. 낙찰자. 소유자인 경락인을 위하여 하는 대지권 변경 등기는 그 형식은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이나 야 이거 몰라도 돼요. 이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실질은 당해 전유 부분의 최종 소유자가 그 등기에 의하여 분양자로부터 바로 대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분양자로부터 바로 대지권을 취득하는 거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양자와 중간 소유자 앞에 그림에서 누구였어요? A, B, C였죠. 그죠? 분양자와 건설사와 중간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 변경 등기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구라는 건 뭐예요?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걸 소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A, B, C 같이 안 넣어도 분양회사를 상대로 당신은 분양할 때 대지권을 포함해서 분양을 했고 그걸 A한테 소유권을 넘겨줬고 A가 B한테, B한테 C가 그래서 C 상태에서 내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대지권은 여전히 분양사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 A를 통해서 B한테 통해서 C한테 통해서 나한테 넘어온 거다. 그러니까 바로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내 이름으로 돌려달라라는 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2002년도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중간 소유자가 많든 적든 그거 상관없이요, 최초 분양 당시에 대지권을 포함해서 분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바로 소송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꼭 분양사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서 분양사가 대지권이라는 취지를 등기하기 전에요, 그냥 건물은 건물대로 등기를 넘겨주고 대지권은 그냥 공유, 지분으로 넘겨줬다. 그런데 대지권 등기는 안 했다. 그 상태에서 B로 넘었다. 그러면 내가 낙찰받았을 때 현재 소유자는 분양사가 아니라 A가 되겠죠. 이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은 A가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낙찰받고 나서 그 대지 사용권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대지권 그 등기의 이행 절차를 소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 내용이 지금 보신 판례 내용입니다. 굉장히 빈출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